현장 최고위원회 사회를 맡은 김호선 수석사무부총장입니다. 오늘 95차 최고위원회는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비차혁명을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이곳 더불어민주당 현장 천막 당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구호제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앞줄 지도부는 자리에 앉으신 채로 뒤에 지도부는 일어서서 컴퓨터켓은 빨간색 면이 앞으로 나오도록 들어주시네요. 네. 자, 제가 선창하면 큰 목소리로 후반부를 3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 수계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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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 파괴 국기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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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 수계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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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 파괴 국기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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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당 대표의 속개선언으로 제95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이재명 당 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발언 순서는 거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홍성국 최고위원부터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 불확실성 지수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 불확실성 지수는 2000년 이후 200에서 300포인트 수준에 있었는데 내란 사태 이후에 거의 900포인트 수준으로 3, 4배나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평균이 약 400포인트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는 2배나 불확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3년간 한국은 역주행했고 헌법과 법률을 고위관료나 여당 정치인들이 지키지 않으니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경제가 폭망했지만 어떤 장기 계획도 없이 주술이 판치는 나라,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해서 혼란을 끌고 가면서 영구 집권을 꾀하는 극우 세력들이 활개를 치는 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내려오지 못할 것입니다. 경제가 불확실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가운데 누가 투자하고 소비하겠습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은 한국을 쳐다보기나 하겠습니까?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는 또 다른 뉴스가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2억 원 상당의 미국 국채를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는 경제 위기가 점점 확산되면서 원화 가치가 하락한 시점입니다. 한국은행이 아까운 외환 보유고를 풀어서 환율을 방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더 과관인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점입니다. 경제수장으로 기본의 기본도 안 된 대응입니다. 더군다나 미국 채권 투자는 경제수석으로 있을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최상목 수석은 즉시 매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입한 것입니다. 계엄 이후에 환율이 급등하자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원달러 환율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달러를 사는 게 기재부 장관의 역할이란 말입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을 뭘로 보고 공직자가 이러고 있는지 우리 시장과 우리 국민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경제를 폭망시킨 장본인입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마흔역 후보자를 임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바로 이 시간에도 상법 개정을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정책 조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미국 국채 투자로 나라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 열중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어디 최상목뿐이겠습니까? 법을 위반하면서 윤석열을 풀어준 심의정 검찰총장은 자녀 채용 비리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30년 공직생활을 한 사람들, 극우로 공직생활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상황들이 아주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헌재를 압박하는 극우 세력에게 나라는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탐욕과 이해관계를 위해서 헌법과 법률 위반을 수시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이틀 새 주가는 무려 100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2,500포인트가 아침에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환율은 최고치인 1,470원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우리 경제와 사회는 깡그리 무너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거덜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나라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신속히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시간이 없습니다. 탄핵이 경제다. 경제는 민주당입니다. 다음은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마지막 도로입니다. 따라서 헌재가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국채가 무너지고 헌재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대한민국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그러니 헌법재판관이 정무적 판단을 하거나 진영 논리에 빠지는 순간 우리 대한민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특정 헌법재판관이 특정 정치 성향이나 진영 논리에 빠지고 싶다면 윤석열 탄핵을 끝낸 뒤 헌재를 나와서 정치적 활동을 얼마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탄핵을 막고 복귀시키는데 목숨을 걸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권성동 박근혜 탄핵 소추 단장으로서 울면서 헌법 수호와 대통령 탄핵을 호소할 때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때 박근혜 탄핵의 앞장선, 박근혜 탄핵의 논리를 제공해준 특검의 팀장이 바로 윤석열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윤석열을 살리는데 목숨을 걸다니 보수 괴멸과 보수의 극우화의 천병답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경제 안정을 위해 애써야 할 경제부총리가 알고 보니까 입으로만 안정을 외치고 뒤로는 환율 급등, 외환 위기에 베팅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사령탑이 대한민국 경제 망해라 라고 베팅을 했음이 드러났습니다. 2억 원이나 투자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에 의하면 국민 1인당 평균 해외 주식 투자 금액이 약 1,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매우 큰 규모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위공직자가 이 정도 외화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최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팔았는데 판 것으로 나와 있는데 팔고 다시 산 것인지, 그러면 언제 샀는지, 아니면 혹시 처음부터 팔지 않고서 전 재산 공개를 허위로 작성한 게 아닌지, 어떤 경우든 최 부총리는 국민을 기만한 것이므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경제수장으로서 미 국채에 투자하고 환율 급등에 베팅한 행위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행위와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경제 내란이자 국민을 배신한 행위입니다. 경제부총리는 외환시장 관리, 외환 보유고, 대미 금융정책 등을 총괄하는 고위정책 결정자입니다. 자칫 정책 실패가 개인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 즉 국민경제가 망가질수록 본인은 이득을 얻는 공적 실패가 사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최 부총리는 청문회 당시 이미 그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보안율과 원화가치 하락이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윤석열의 쿠데타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환율 폭등으로 국민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기업과 자영업자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을 때 최상목 부총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또한 경제부총리는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전망, BIS, IMF 환율 동향 보고서 등 미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정보를 바탕으로 미 국채에 투자했다면 이는 사실상 내부자 거래로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 정보의 사적 이익 활용 금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최 부총리가 그동안 헌재 권한쟁의 심판까지 무시하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은 그로써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거나 무력화시켜 내란 정국을 연장하려는 의도였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 그것도 중대한 위반입니다. 그렇게 헌법재판소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방패 역할을 자초한 이유가 결국은 국가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 틈을 이용해서 국익을 버리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수사를 즉각 개시해야 합니다. 미국 국채 투자 시점, 환율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여부, 미공개 정보 활용 등 내부자 거래 여부,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의 배경과 이유 등을 철저히 밝히고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최상목 부총리에게 우리 모두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서울 면적의 80%를 태운 영남 지역 산불의 주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10일 만입니다. 하지만 잔불이 남아있어 여전히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부터 영남 지역에 또다시 건조한 서풍이 불 것으로 예보됩니다. 불씨가 다시 살아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잔악계나 불조심, 일상 곳곳에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나흘간 산불 피해 현장을 다니면서 민심을 청취했습니다. 당 차원에선 산불 재난 긴급 대응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세 차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대형 산불의 원인과 대응 개선 방안에 대한 심층적이고 생산적인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민주당 소속 지자체를 중심으로 피해 지역에 대한 재난 물품 지원, 정부의 지자체 예비비 신속 집행 촉구 등 여러 방안을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밖에 당 차원의 성금 모금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시적인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중국과 함께 산불 방화를 저질렀다는 가짜 뉴스가 극우 세력에 의해 확산됐습니다. 전한길 씨는 북한 간첩이 산불을 냈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적 재난을 정쟁에 악용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재난 극복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런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 위기는 바로 헌정질서 붕괴입니다. 헌정질서 붕괴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윤석열과 한덕수, 최상목이 있습니다. 애초 한덕수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을 곧바로 임명했다면 내란 속의 윤석열은 진작 파면이 됐을 겁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를 노골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 총리는 최상목 부총리와 마찬가지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했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미루려는 겁니까? 이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의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을 이끌어내려는 이른바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입니까? 만약 맞다면 헌재 정상화를 막아 내란 수계를 지키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이자 강경 보수론자인 빅터차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으면 한국 내 정치 위기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거리 시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국의 내란 사태로 인해
한미동맹에 조용한 위기가 찾아왔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부의 민간국가 지정을 비롯해서 한미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 등이 그 근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윤석열은 복귀하면 당장 2차 계엄을 선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파면을 외친 정치인뿐만 아니라 언론인들, 일반 시민 여러분 모두 체포될 게 자명합니다. 비완뻥코와 같은 은밀한 곳으로 끌려가 절단기와 야구 방망이 앞에서 강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일당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폭파, 제거될 게 불보듯 뻔합니다. 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지고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가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녕 이런 세상을 원합니까? 헌법재판관님, 우리 국민이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 명령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을 당장 지정하십시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주문을 당장 선고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신뢰는 바닥으로 주저앉을 것이고 헌법재판관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준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 선고가 길어지고 있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소 의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SNS에 올린 글을 보면 헌법소는커녕 헌법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즉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이라도 직무를 다하도록 하는 이 법안을 심사하겠다라고 하니 권성동 원내대표는 SNS에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이재명 대표 이름을 수차례 언급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애정이 참으로 애처롭긴 하지만 여기서 왜 이재명 대표 이름이 또 나옵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왜 반대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공백과 그 불안전함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인데 도대체 나가서는 이유가 무엇이며 대안은 또 무엇입니까? 그저 내란 속의 윤석열 하나 지키자고 헌법재판소를 6인 체제로 불안전하게 두려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이 조항을 지키려는 의지가 털끝만큼이라도 남아있겠습니까? 이것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스스로 초래한 자중질환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대한민국 헌법을 근거로 대통령 권한대행들에게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왔습니다. 지난해 12월 헌법 제111조를 주제로 한 초선 의원 공부 모임에 참석을 해서 대통령 직무 정지 중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지론이다라고 주장을 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현재 권한대행은 임기가 18일로 완료되는 두 분의 재판관 자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통과시켜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는 헌정 공백을 막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자신의 논리에 따르면 내란 속의 윤석열이 탄핵되어 권한 정지 상태에 있는 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은 절대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또 슬그머니 입장을 바꿔서 두 재판관의 후임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게 된다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당위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 초과를 스스로 만들어 놓고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으니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자라는 것이 권성동식 막무가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만할 때가 됐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지론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2월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주의 깊게 읽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결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의무입니다. 한 개인의 위헌적인 지론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마시고 이 법의 통과와 상관없이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부터 즉각 임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국민의힘의 삐뚤어진 헌법소 의지를 바로 세우는 길일 것입니다. 2024년 12월 14일
내란숙의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날로부터 107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은 헌법의 눈으로 보았을 때 파면만이 결론입니다. 그 선명한 결론이 눈앞에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차일피일 미뤄지니까 국민의 시선에서는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를 조속히 내려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불식시켜 줄 것을 헌법재판관 8인께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헌법재판관 2인의 임기 만료가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헌법과 국민 앞에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파면은 삼적 동자도 알 만큼 국민 상식입니다. 윤석열 파면 결정을 미루며 국가 혼란과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재는 스스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윤석열 파면 위에 다른 결론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파국뿐입니다. 헌재가 역사적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속의 윤석열을 복귀시킨다면 국민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란을 청산하지 못한 헌법재판관 8인은 을사팔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친일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불의한 역사를 대한민국에서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헌재는 더 이상 헌법소호의 책무를 방기하지 말고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내란 속의 윤석열을 파면하십시오. 헌법 수호자로서 그 책무를 다할 것인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파국에 이르게 한 헌법과 국민의 반역자로 남을 것인가? 이번 주가 헌재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동안 한덕수 총리는 내란 특검,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묻지마 위헌 위법 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한 대행의 미션은 내란 속의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 매니저 복무가 그 실체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2인의 임기 만료일인 4월 18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하지 않고 버텨서 윤석열 파면을 온몸으로 막겠다는 것입니다. 헌법 수호가 제1의 책무인 대통령 권한 대행의 헌법과 국민에 대한 반역입니다. 심지어 한 대행이 보여준 그동안의 행태는 윤석열의 복귀를 위해서라면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제한된 권한 대행의 역할을 뛰어넘는 위헌 위법 행위조차 무릅쓰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행이 4월 18일 이후에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하여 윤석열 탄핵 기각을 만들어내고 복귀시키겠다라는 의심이 이제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이완용처럼 한덕수는 내란 세력의 민주주의를 팔아먹은 매민노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내란 속의 복귀를 획책하는 위헌 위법 범법자를 심판하는 것은 헌법의 명령이자 국회의 책무입니다. 한덕수 총리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으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제2, 제3의 개헌과 내란 재발을 막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가 해야 할 바를 비상한 각오로 흔들림 없이 하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거울로 반사해 드립니다. 내란을 진압하는 헌법수호당에 대한 내란의 힘당의 적반하장이고 헌법 모독입니다. 윤석열의 복귀를 믿고 제2의 개헌과 내란을 일으키기 위한 빌드업입니다. 노상원 수첩과 포고령 1호를 그대로 국회를 총칼로 진압하고 국민을 탱크로 깔아뭉개며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사 기자들을 수장시키겠다는 협박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민주당 의원들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고 위헌정당 해산 운운한 것은 국민의힘의 제2의 내란을 획책하겠다라는 속셈을 드러낸 것입니다. 4월 18일 이후에 한덕수 대행과 짬짬이에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고 윤석열을 복귀시킨 이후에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겠다는 파렴치한 위헌적인 야욕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내란의 힘당 마음대로 호락호락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이 절대 내란의 힘, 국민의힘 그동안의 내란 공범 행태를 잊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구속 영장도 거부하고 내란 수계를 지키기 위해서 공권력도 부정하며 막아선 국민의힘이야말로 내란 선동, 국헌문란 세력 아닙니까?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내란 수계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내란 수계의 비호,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헌법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입니다. 내란의 힘당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이 그대로 부메랑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헌재는 윤석열 파면의 도도한 민심에 즉각 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구인 완전체 결정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한 명의 재판관 공석이 대통령 탄핵 같은 중대한 심판의 결과를 지연시킬 수도 왜곡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현재가 그런 지연 상황으로 보입니다. 과거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 한 명의 장기 공석 상태를 위헌적 상태로 규정하고 국회에 시정 조치를 요청했던 까닭입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윤진수 서울대 명예교수가 후임이 정해지기 전까지 임기 만료 헌재 재판관의 직무 수행을 잠정 연장하는 것은 위헌적 임기 연장이 아닌 헌정 공백 방지라며 독일의 유사 사례를 들어 보완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취지도 근본은 헌재의 중대 결정에서 위헌적 공석 상태를 막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실제로 구인 완전체를 막아 파면 선고를 지연하고 결국 무산시키려는 윤석열 복귀 작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는 대한민국의 파국이고 제2계엄 아비규환의 시작입니다. 민생경제와 대외 신인도는 추락할 것입니다. 윤석열 파면 선고의 비정상적 지연을 시정하는 첫째 조치는 마은혁 재판관의 위법 부당한 선별적 배제를 시정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 구성의 위헌적 불완전성은 치유됩니다. 4월 1일이 시한입니다. 시간 끌기로 윤석열 복귀와 제2계엄이 밑자락을 까는 내란 세력의 음모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시간도 없습니다. 윤석열 복귀와 제2계엄 음모 분쇄를 위해 민주당은 하나하나 흔들림 없이 결단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제가 추가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앞장섰던 전직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최상목 부총리에게 경고드립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직무에 사적 이익관계가 개입될 경우에는 반드시 직무를 회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미국 국채를 구입을 하고 사실상 경제 운용을 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입니다. 따라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서 이미 국채를 구입한 이상 자신의 경제 운용 업무를 회피해야 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므로 최상목 대행은 당장 경제운용 부총리 업무를 회피를 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회가 강제로 직무를 회피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 사유가 하나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권한대행 그리고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 헌법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고 그 중에서도 헌정 질서 수호 책임이 있는 공직자, 그 중에서도 최고위직 공직자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책무입니다.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할 때도 헌법을 준수하고 라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헌법 질서가 파괴되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헌법 위반은 매우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단순한 형법 위반, 부정부패와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일각에서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런 주장에 공감 가는 바가 많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행정, 입법, 사법을 다 통제하겠다라는 이 군정을 하겠다는 이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제주 4.3 사건이나 또는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일 테고 우리 국민들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생겨날 수 있는 엄청난 혼란과 희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주라는 한 지역이 고립되어 있을 때 생기는 그 피해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계엄에 노출되고 국민들이 저항할 때 생겨나는 그 엄청난 혼란 그리고 엄청난 유혈 사태를 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는 다음 문제입니다. 국민의 생존 문제, 국민의 인권과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존속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에 생겨날 수 있는 일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리고 헌법재판관님 여러분들은 지금의 이 상황이 얼마나 중차대한 상황인지를 모를 리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 역사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이 혼란의 원인은 모두 한덕수, 최상목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전부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란 수괴는 해교한 논리로 석방돼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법률이 정한 내란 특검 지명 의뢰를 지금 몇 달째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지명을 의뢰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법률을 대놓고 몇 달째 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란 수괴가 석방돼서 이 혼란이 지속되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국회가 지명한 정식 의결을 해서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골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임명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임명 안 하는 것은 결국 국회의 헌법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 아닙니까? 명백하게 정면으로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결했습니다.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법에 위헌 판결이 나면 그 취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 조항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어기고 있습니다. 최상목이 어겼고 지금 한덕수 대행도 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용서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한다면 앞으로 누가 법률을, 규범을 지키겠습니까? 헌법재판소도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 그에 따른 처분의 의무가 있다고 하면 그걸 헌법기관이 불이행하고 있을 때 당연히 그 보완 권한을 행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개인이나 집단, 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그리고 역사를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청 산불 발생 열흘 만에 주불이 모두 진화되었다고 합니다. 사상자가 75명, 이재민 2,100여 명의 엄청난 규모의 살림이 불에 탔습니다.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피해 이재민들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재난재해 대응과 민생 지원을 위해서 10조 원 규모의 추경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다행이긴 한데 너무 적고 그 내용도 매우 부실합니다. 이런 정도 규모로 지금 경제 회복이 되겠습니다. 민생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사안이 시급하니 국회 심사를 생략하자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요. 급하면 미리미리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 어떻게 하면 국회 심의를 피해서 마음대로 국가 재정권을 행사해 볼까, 이런 꼼수를 생각합니까? 그리고 재난 대책이, 화재 대책이 긴급하면 예비비를 쓰세요. 뭘 자꾸 말 가지고 장난하던데, 지금 현재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산불 관련 예비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 1,000억의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쓰세요. 행안부에 3,600억의 재난 관련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 쓰세요. 4,600억입니다. 국가 예비비에 재난 관련 예비비가 1조 6천억이 있습니다. 그거 국회 심의 없이 지금 즉시 집행할 수 있으니까 쓰세요. 이것만 합쳐도 2조 6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채무 부담을 통해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국회가 이미 승인해 놓은 금액이 1조 5천억이 있습니다. 합계 3조 5,600억이 지금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걸 왜 안 씁니까? 이거는 쓰지도 않으면서 무슨 추경을 한 해 만에 하면서 그 와중에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깎아서 재난 대응 예산이 없다는 그런 회개한 거짓말을, 지금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을 불태우고 생애 기반을 다 잃어버린 그 국민들 앞에 그런 장난 하고 싶습니까? 측은지심도 없습니까? 국민의힘도 정부도 재난당해서 울고 있는 이 국민들 앞에 그런 정쟁, 장난 그만하십시오.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죠. 이런 걸 가지고 인면수심이라고 합니다. 얼굴은 사람인데 속마음은 동물이라 그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미국이 나흘 뒤인 4월 3일부터 수입 자동차의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미 했습니다. 완성차부터 핵심 부품까지 수출하던 대한민국 경제의 관련 산업에 큰 피해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비상대책을 4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불날 것 같은데 예방을 해야지, 불난 다음에 예방대책 세우겠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비상상태인데 유독 정부만 전혀 비상하지가 않습니다. 신속한 국가의 정상화만이 침몰하는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기업과 민간의 노력만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가 무능하니 국회라도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국회에 통상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의원 외교라도 하자라고 지금 몇 달째 요구하는데 국민의힘은 왜 이런 것조차 반대합니까? 민주당이 참여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빼고라도 통상특위 만들어서 통상외교 하십시오. 대체 나라의 살림을 책임진다는 국민의힘이 정치 집단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고통받는 국민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망해가는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까? 오로지 내가 어떻게 하면 권력을 가질까 그 생각밖에 없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할 일을 합시다. 할 일 열심히 하면 국민들이 지지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국민의힘도 국민의 지지를 회복해서 살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윤석열의 복귀나 획책하고 헌정질서 파괴에 올인하고 시도 때도 없이 온갖 거짓말을 하고 죽어가는 국민들 앞에서 이런 정쟁이나 벌이면서 어떻게 나라를 책임지겠습니까? 비상한 상황에 국민의힘 정부 비상한 대책을 함께 세우고 모두가 사는 길을 찾아 나갑시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